연료값 제2법칙을 얘기했고 이제 설이 지나고 연료값 제2법칙을 배웁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보통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가 미리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미리 배웠다는 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어색할 거야. 열기관 배운 적 있니? 있어? 그래? 잘 알겠네. 그럼 물어볼까? 물어보면 또 싫어할 거니까 물어볼게. 자, 그냥 스스로 생각해봐. 스털링 기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Have you ever seen 스털링 기관? 못 들어봤지, 그지?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기관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아, 기관이라고 할 필요 없어.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바로 막 엔진이라고 생각해. 엔진 아니야. 자동차 엔진 이런 걸 열기관이라고 한다. 왜 웃었어? 앞에 있는 사람 보면 열기관이라고 한다. 표정이 좋은 거지? 네. 좋아. 오케이.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 확인해 볼게. 열기관은 엔진이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고열원으로부터 아니 연료를 쏴서 안에서 이제 빵 터져서 이제 이 회전하고 움직이게 되잖아. 이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오케이? 고열원으로부터 얻은 열의 유용한 무슨 에너지?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역학적. 안 보여도 그냥 보이네라고 생각해. 여기 써야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기본 교양으로서 알아두세요. 그럼 열기관을 만들고 그걸 연구하던 그 유행이 되던 그 시기가 언제게요? 산업혁명. 존댓말 왜 해야지? 이요. 정답! 와. 산업혁명. 맞아요. 산업혁명.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 사람의 힘과 일을 들이지 않고 기계가 일을 해서 이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지?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기계가 증기기관이죠. 기차를 움직이게 하고 하는 증기기관. 뭔지 알지, 그지? 네. 산업혁명이 몇 세기지? 18세기. 약간 18도 그렇고 세기도 그렇다, 그지? 18세기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 19세기로 넘어가는 거 같아. 19세기로 넘어가. 19세기가 몇 년도야? 몇 년대야? 큰일 나라. 아니에요? 너 지금 당황했지? 네. 당황했지? 너 잠깐 쉬어. 잠깐 쉬어. 합격했어요. 1800년대. 정답. 그치? 알고 있죠. 19세기 1800년대 초반이 가장 꽃을 피우던 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와, 맞췄다고 할게. 정확하게는 안 맞췄죠. 어쨌든 그런 거야. 그때 이제 증기기관이 안정화되고 완전히 이제 쓰이기 시작했고,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목사 아저씨가 요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하면서 증기기관 비슷한 걸 만든 거야. 그게 스털링 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 자세한 거는 아무나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솔린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빠차, 아카, 엉카, 엔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들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가 나올까봐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증기기관과 스털링 기관, 그러니까 한마디 19세기에 만들어졌던 기계들은 외연기관이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태우고 그 힘으로 안쪽을 돌리던 외연기관. 그지? 근데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요즘에 쓰는 엔진은 안쪽에서 터트리고 그거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내연기관이랍니다.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우 물리학적이진 않지만 정보로서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열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 효율, 그냥 내가 설명 안 해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공급했던 에너지에 비해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달성됐는지 그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계에 공급한 에너지에 대한 목적에 맞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1000원 정도의 에너지를 1000원 정도라고 해요. 1000원, 정확하게 1000원의 에너지를 공급을 했는데 얻은 건 300원이야. 그럼 효율은 얼마? 퍼센트로 하면 얼마? 30%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퍼센트 뭔지 알지? 100분율. 오케이? 30%라고 얘기하면 돼. 그런 게 에너지 효율. 자, 이쪽 영역에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는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문제들이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 기획 중 나올 거니까 오늘 좀 연습할 거니까 아마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들면 좀 궁금한 거. 그렇게 생각. 자, 넘어갈게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잘 들어가고 있지. 가역 현상과 비가역 현상의 개념을 알아둬야 돼요. 가역 현상, 가역 반응, 가역 변화 이런 표현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꽤 씁니다. 이게 뭐냐면 과역이래.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다가 생성물이 또 반응물로 되면 가역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가역적. 됐지? 그다음 근데 비가역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다가 다시 못 돌아오면 비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내가 나무가 있어요. 성냥할까 성냥? 성냥에서 성냥 칙 해서 이제 불을 태웠어. 됐지? 연소라는 반응이 일어났지. 그럼 그 반대 반응으로 다시 이 열 에너지 기운이 모여서 다시 성냥이 돼?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못 돌아오는 거지. 이건 무슨 반응?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화투를 할 학생들은 좀 생각해 보세요. 가역 반응에 대해서 화학에서는 배웁니다. 화투에서 배우면 그거를 따지는 게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가역 현상과 비가역 현상은 반응으로서 내가 기본적인 걸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리거든요. 그치? 논리는 좀 더 까칠해, 꼬장꼬장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가역 이렇게 얘기 안 해. 잘 봐. 중요한 거는 여기 첫 번째 줄에 설명. 외부에 어떤 변화도 남기지 않고 다시 원래 처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변화만,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변화만 뭐라고? 가역 변화라고 얘기해요. 자, 좀 쉽게 만들어 줄게. 봐봐,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만들어낼 수 없어. 너네들이 만들어내면 짜장면 1000그릇 사줄 수 있어. 오케이? 못 만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쉬워진지 알겠지? 이거 따지는 문제 안 나온다고.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있는 거야. 비가역 현상이라는 게.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들은 다 뭐냐 하면 비가역적이라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 물리학적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다시 원래 자리로는 절대 돌아올 수 없다. 다시 원래 자리로 절대 돌아올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 자, 마찬가지야. 외부에 어떤 변화도 남기지 않고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있어. 세구스니까 왔다 갔다 하면 원래 자리 돌아왔잖아. 그지? 이거는 가역적인 현상 같지, 그지? 근데 이건 이미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상적인 어떤 움직임으로서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걸 나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계속 왔다 갔다 무한정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구현할 수 없어요. 만들어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가역 현상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 현상에서는 비가역적이다. 다시 그 자리에 못 돌아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시를 하면 돼요. 예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물만 있는데 여기에 잉크방울 떨어뜨리면 처음에 딱 떨어졌을 때 잉크방울이 들어간 데는 짙잖아, 색깔이. 그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퍼져서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확산. 그지? 확산돼서 퍼져서 다 완전히 균일해지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비가역 현상을 얘기할 때는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퍼졌다가 다시 잉크방울 딱 들어올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야. 못하지, 그지? 당연하지? 그지? 그 당연한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죠? 첫 번째 예시. 두 번째는 한쪽 방에 있던 안 좋은 냄새가 있었어. 기체 분자가. 그지? 이 틈이 있다면 이렇게 확산되어서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다른 쪽 방으로 퍼져나가는 건 뭐냐? 정상적인 현상이야. 퍼져나가. 근데 퍼졌다가 다시 한쪽 방으로만 다 모이나?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렵지 않지? 그지? 세 번째 예시. 이건 좀 다른 겁니다.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접촉을 하고 있어. 접촉을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미시적으로 한번 아주 작은 입자 수준에서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온도는 뭘로 결정된다고 했는데 내가 아마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온도는 뭐? 입자의 열 운동 에너지로 결정된다. 됐니? 온도가 높다는 것은 더 미친 듯이 진동하거나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이렇게 접촉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고온의 물체가 입자가 열운동, 더 높은 열운동 하면서 당구공끼리 맞는 것처럼 저온의 물체의 입자에게 운동 에너지를 전달해. 오케이? 그럼 계속 퍼져나가요. 인정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열 에너지는 온의 물체에서 접촉한 저온의 물체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모두 현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그지? 그럴 수밖에 없네.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결국 시간이 매우 충분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 고온과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진행된다. 열 이동이 진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쪽으로 온도가 쫙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있나? 한쪽으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생각해봐. 이것도 우리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온도가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냐? 같은 온도에서 한쪽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 좀 생각해봐. 그리고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봐. 안 된다고 설명해 줄게. 오케이? 됐죠? 안 됩니다. 결론은 안 되는데 그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해라. 아마 안 하겠지? 자, 두 번째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열역학 제1법칙으로 표현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돼 있지, 그지? 복습부터 먼저 할까? 열역학 제1법칙이 뭔데? 1법칙이 뭐지? 정답 누구냐? 맞아. 공급되는 열량은 내부의 에너지 변화와 외부에 하는 일의 합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별 이해 없이 열역학 제1법칙을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게 되게 멋있지 못하다 이 얘기는 아니야. 됐지?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인데 이걸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이거잖아.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되는 열이 뭐지? 에너지잖아. 에너지를 빡 주면 결국은 그 에너지를 받은 공간에서, 그지? 받은 공간에서 그 에너지가 표현돼야 되는데 에너지가 표현될 방법은 두 가지라. 내부 에너지하고 하는 일.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두 개의 합이 공급되는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은 의미가 돼요. 됐죠? 이걸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자, 제2법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다룰 겁니다. 그거 먼저 하기 전에 열역학 0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역학 0법칙. 그걸 좀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서 딱 설명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알잖아. 학교생들은 자기한테 꽂힌 거를 설명하고 시험에 낼 수 있다고 그러지. 그래서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서로 다른 물체가 있는데 A와 B와 C가 있다고 하자. 됐지? A와 B가 C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와 B의 물체의 온도가 같다고 하자. 되게 어이없어. 계속 얘기할게. A와 C의 온도가 같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지. 뭐 B와 C 온도는 같다. 됐니? 열 평형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웃긴 게 여기 물리학자들이 1법칙, 2법칙, 그 다음에 3법칙, 이게 안 배운 법칙이 있어요. 3법칙을 끄집어낼 때 이걸 깨달았대. 처음에 뭔가를 알아낼 때는 뭔가 빈 틈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우리한테는 이제 이게 되게 상식적인 거지만은 그때는 상식이 아니고 심장에 충격을 주는 어떤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말이 좀 잘 이해 안 되지. 자, 에너지 평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0법칙, 1법칙, 우리는 지금 2법칙을 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내가 다 안 썼어. 자, 열역학 제1법칙으로 표현되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다른 자해현상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법칙이다. 아직 완전한 설명 안 됐어. 이 법칙에 대해서 완전한 설명 안 됐어. 이제 넘어가면 돼야 될 거야. 볼게요. 안 나오네. 그 다음
나왔어. 자, 이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요거부터 먼저 볼게. 좀 이따 앞에 거 다시 볼 거야. 연력학 제2법칙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 법칙은 엔트로피 아닙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엔트로피 법칙. 여기서 말하는 엔트로피가 뭐냐면 어떤 현상의 무질서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엔트로피. 무질서도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거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너희 지금 되게 무질서도가 되게 높은 수준으로 앉아 있거든. 예를 들어 내가 수업 시작할 때 얘들아 일렬로 앉아! 라고 했으면 쫙 줄 서서 앉았겠지, 그지? 그런 게 보통 질서가 있는 상태야. 근데 내가 한 1시간 그 놀다가 들어오면 일렬로 있겠니? 옆에서 대화하고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 질서가 깨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말할게. 어떤 간섭과 에너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질서가 항상 깨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뭐다? 다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자연 현상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거부터 딱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됐지? 나 사람이잖아. 그치? 그렇게 보이지? 피부가 있고 피부 안쪽은 나의 생명체의 부분이고 바깥쪽은 공기고 생명체 아니지. 근데 구분돼 있지. 구분돼 있는 게 뭐니? 질서를 만들어. 구분돼 있는. 그치?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자연 상태에 죽으면 어떻게? 이게 흐물어질 거야. 그 질서가 흐물어질 거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에너지 개입이 없으니까 무질서도 깨지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 개입이 있으면 내가 아까 빵도 먹고 이제 뭐니 김밥 당도 먹었거든. 근데 먹었다가 왜 먹어?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먹었지, 그지? 그래서 나는 이 피부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에너지 물질, 영양분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에너지가 개입해야지 그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오케이?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그지? 자,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의 개념부터 따라두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요거 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재, 저 교재에 꽤 예시들이 같은 예시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 뭐냐면 이걸 진자라고 해요. 천장에 매달고 쇠구슬 같은 거 이렇게 끈 놓으면 왔다가 괴종시계라고 들어봤니? 괴종시계. 들어본 학생들 꽤 있네. 보통 옛날 스타일의 학교에 가보면 1층 딱 정면에 보면 이렇게 추가 있는 시계 있거든. 그지? 이런 거 이제 괴종시계라고 해. 이 추가 뭐니?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요런 거야. 진자라고 합니다. 됐지? 자, 요걸 예로 들어서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려고 해요. 2법칙과 1법칙을 동시에 설명하려고 한다. 볼게요. 아니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문제 풀 거 아니야. 그지? 한번 볼게. 자, 요만큼 올렸어. 그런 다음에 놓으면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한다, 그지?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볼게. 필요한 거면 캐치해서 볼게. 저 진자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멈춰. 안 그래? 멈추지. 멈출 수밖에 없어. 괴종시계 추는 왜 안 멈춰? 원래 멈춰. 왜 안 멈춰? 괴종시계 그 시계 뒷머리에 보면 이제 건전지 들어가잖아. 그지? 그 건전지 에너지로 약간씩 줄어드는 걸 계속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 멈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근데 왜 멈춰? 왜 멈춰? 마찰 에너지가 있죠. 마찰 에너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감겨 있는 이 지점의 마찰도 있고 공기의 마찰도 있기 때문에 계속 마찰 에너지가 계속 분산되거든. 분산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보존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자가 최고점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 최대치 나오는 거죠. 그지? 이 역학적 에너지 공기 저항,
마찰에 의해서 사실 여기도 찌그하면 마찰이 있을 거야, 그지? 그런 마찰 에너지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다 전환돼서 주변으로 흩어지면 이제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움직이면 돼, 안 되지? 멈춰야 돼.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나온 문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라는 것이야. 이걸 알고 있으라는 거야. 이해보다. 됐지?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잖아. 그치? 없어진 건 아니잖아. 에너지가 없어진 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출 때에도 그 시작 지점과 멈춰 있는 지점 두 지점에서 이 전체 계의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였어? 이거 바로 연결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지 아닌지 바로 띵 나오지 않잖아, 그지?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일단 박아놔, 알겠지? 그 에너지만큼 다른 걸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식이거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 됐지? 그러니까 이 현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열역학 제1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두 번째, 이제 열역학 제2법칙을 얘기하려고 엔트로피 법칙. 자, 볼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최하점에 딱 정지했던 진자가 있어. 됐니? 궁금해지네. 그 안에 있는 액체가 뭐니? 메틸 오렌지 아니지? 뭐야? 색깔 비슷한데? 다시 볼게. 최하점이 정지했던 진자가 다시 진동하기 시작해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가 보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해서 이게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여. 어때? 어떨 것 같아? 무서워. 그런 게 자연현상이 일어나지 않지, 그지? 이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이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야, 그지? 역학적 에너지는 이쪽이 기준 위치 높이를 여기 0으로 잡아버리면 역학적 에너지 0이 맞지. 운동 에너지도 없고 위치 에너지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상태에서 움직인다면 없던 역학적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법칙을 성립해야 돼? 1법칙을 성립해야 돼. 에너지는 보존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움직인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었어야 돼? 주변에 있는 열이 모여서 얘한테 역학적 에너지를 전환됐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1법칙은 반드시 이미 성립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주변으로 흩어져 있던 열 에너지가 다시 모여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걸 설명해야 된다. 뭐만 알겠지, 그지? 1법칙이 성립하자면 일단 1법칙이 성립하는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법칙이 뭐였는데 엔트로피 법칙이었잖아. 엔트로피 법칙. 무신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자연현상은 진행된다. 이해되지? 그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까 처음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멈췄을 때가 뭐니? 이거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됐을 때야. 그게 뭔데?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거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멈춰있던 애한테 열 에너지가 모여서 내가 움직인다고 하면 뭐니?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지. 반대 방향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귀신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또는 귀신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지? 그 뭐니? 약간 드래곤볼 제트에 나오는 콱 하면서 에너지파 있잖아, 그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없던 에너지를 쫙 모아서 던지고 하자는 거지. 만화에 보면 그런 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귀신이나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야 돼. 왜? 서술형에 나오냐? 설명이 애매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만. 자, 이쪽이 제일 재미없고 줄까? 안 좋아해. 일단 안 좋게. 제일 재미없고 좀 복잡해. 근데 일단은 내 나름으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 기준을 잘 잡아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엔트로피에 대한 표현입니다. E-N-T-R-O-P-Y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질서한 정도 또는 무질서도
라고 합니다. 그 가까운 큰 책방에 가보면 엔트로피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이제 다음에 대학생이 돼서 좀 과학 교양을 좀 더 키우고 싶으면 그런 책을 한번 사서 열고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잠이 매우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되게 현학적이야. 현학적인 건 뭔지 알지? 되게 어려운 말, 과학적으로 어려운 말, 철학적으로 어려운 말을 설명해놔서 처음에는 자기 지식 잘하는 이렇게밖에 잘 안 느껴져요. 엔트로피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뭐라고 할까? 수준 높은 책이고 많이 넓게 이제 퍼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클라우지우스 이 사람 이름입니다. 오케이? 이게 다 뭐니? 연력학이 19세기에 이제 꽃을 피웠거든. 그때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19세기, 20세기 넘어갈 때 사람들인데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수준 이상의 대학교에 갔을 때는 어떤 수준 이상의 원서로 화학과 물리학을 배우거든요. 이 양쪽 과목에 다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엔트로피에 대해서 엔트로피가 허공에 있는 어떤 개념이잖아. 사실 딱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개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딱 그 선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야. 엔트로피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엔트로피 변화를 어떻게 판단? 알지? 델타라고 하는 거는 변화량이라는 거 알지? 그지? 그러니까 엔트로피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엔트로피 변화. 델타 S는 T는 뭐니? 절대 온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온도 하면 안 됩니다. 섭씨 온도 아니야. 절대 온도. 불안하면 지금 적어놔. 절대 온도라고. 절대 온도. Q는 열량의 변화. 됐습니까? 오케이. 요걸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어떤 온도 기준에서 열량의 변화가 엔트로피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요거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단위는 알겠지? 열량, 에너지 단위 줄이고 온도, 절대 온도 단위는 켈빈이거든, 그렇지? 이게 줄퍼 켈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뭐만 이해하면 되냐면 요게 나오면 이것도 애들 좀 어려워하거든. 아, 그러면 똑같은 열량을 제공해서 어떤 뭐 기체, 내가 됐지? 똑같은 열량을 제공했는데 엔트로피 변화의 폭이 더 큰 것은, 변화량이 큰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온도가 그 열량을 제공하기 전에 원래 있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델타 Q 제공된 열량이 같다고 해도 온도가 높은 환경일수록 엔트로피 변화는 적다, 작다. 뭔 말인지 알겠니? 1000켈빈일 때하고 100켈빈일 때 같은 10줄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엔트로피 변화가 100배 차이 나는 거지. 1000켈빈일 때가 훨씬 적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내 얘기 듣고 있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온도가 낮다는 거는 입자 열 운동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거든. 거지 아니에요. 거지인데 1000원 주면 되게 고맙지. 그걸로 거지는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 맞지? 근데 나처럼 제우스쌤처럼 부자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난 정확하게 몰라 부자인지. 그냥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 부자라고 치자. 됐지? 부자한테 그러니까 하루에 막 한 100만 정도 쓸 수 있는 사람한테 1000원 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차이가 의미가 없잖아. 온도가 뭔데? 온도가 결국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상태에서 똑같은 에너지 줘봤자 그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야. 요거 이해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주 낮은 온도, 낮은 상태에서 똑같은 열량을 주면 그 차이, 그 전과 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게 무진소도의 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됐나요? 요거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이 식만 이해하고 있다가는 당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려가서.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자연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까 앞으로 넘어가서 미안한데 이 현상들 다 뭐니? 다 무진소도가 증가하는 방향인 거예요.
이것도 좀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볼츠만의 엔트로피 정의. 요게 제일 복잡한 내용인데 한번 시도를 해볼게. 좀 약간 피곤해지기 하네.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괜찮지? 시작한다.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내 이름을 만들어냈어. 내 이름.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엔트로피. 봐봐. 클라우지우스는 뭘 표현한 거냐면 이 사람 정확하게 모르고 뭔가를 표현했어. 그게 뭐냐면 엔트로피 무진수도 있는데 무진수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차이점을 어떻게 얘기하자. 그래서 델타 S를 얘기한 거야. 클라우지우스. 근데 그 이후에 볼츠만이라는 과학자는 되게 한 일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볼츠만이라는 과학자는 엔트로피 무진소의 변화량 차이가 아니고 어떤 장애 현상이 무질서 도를 그냥 정의하게 된다. 변화량이 아니지. 절대값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델타 S가 아니고 S 엔트로피 값은 이렇게 약속된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S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KB 곱하기 ln W라고 되어 있지. 이거 마음 좀 나와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문제 안 나와요. 됐니?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지? 여기에 이제 이 KB가 내 이름이지. 그지? 내 이름 모르겠어. 기범이. 그지? 그다음에 KK. KB가 뭐냐 하면 K는 보통 상수를 표현하는데 B가 자기 이름이야. 볼츠만. 그래서 KB는 국민은행 아니고 내 이름 아니고 얘는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뭐냐면 KB 값은 1.38062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23승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외워야 돼요. 표정은 안 해. 거짓말이야.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려고 해서 순진하구나. 절대 그러지 마. 안 나와요. 그냥 상수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W의 값의 의미만 알고 있습니다. W 값의 의미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니? 어떤 현상에서 입자들이 분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W라고 하는 거야. 됐니? 경우의 수가 W 1대1 엔트로피는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입증 과정은 대학교 4학년 과정까지 전공자로 배우지 않습니다. 됐지? 지금부터 물리학은 지금 이 단계부터 저 뒤에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설명할 때는 모든 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릅니다. 오케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고등학교의 물리학 선생님은 0.1%도 안 된다. 진짜로 매우 현학적인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이 역학은 여기서 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학은 뭐니? 그러니까 이론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어떤 현상에서 이 공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다가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지 역학이야.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냥 현상. 그럼 이거 답 나왔어. 끝이야.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교과서에도 설명 안 하고요. 선생님도 설명 안 하고 너네도 안 받아들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머리 써야 되는 역학은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니 이제 그 다음에 전기, 자기, 파동 이렇게 분야로 넘어간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됐죠? 자, 경우의 수 W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할까? 지금 요거하고 비슷하게 할게. 닫혀져 있는 방이 2개가 있어. 여기에 이제 문이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여기에 빨간 별, 흰 별, 노란 별, 뭐 맞나? 파란 별, 별이 4개가 있었다고 해. 그치? 별이 4개가 있었다. 이랬을 때 한번 대답해봐. 경우의 수를 대답하면 돼. 그러면 이 4가지 서로 다른 구분되지. 이 색깔로 구분되지. 서로 다른 별이 왼쪽 방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야. 이렇게 다 몰려있는 하나의 상태야. 맞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3개가 있고 요쪽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개가 있어? 맞춘 것 같은데? 4가지. 흰 게 있거나 빨간 게 있거나 파란 게 있거나 노란 게 있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됐어? 그러면 이 두 방에서 2개는 왼쪽, 2개는 오른쪽에 있을 경우수는 몇 개야? 똑같네. 6개라고 그랬지? 맞췄어. 혹시 어떻게 계산했는지 암산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뭐야? 3팩을 어떻게 계산해? 난 내가 수학 거지라서 잘 모르겠는데. 왜? 그 결과가 아니고 팩토리얼이 뭔지는 아는데 3, 2인 곱이 왜 여기 무슨 의미지? 두 개도 나눠지는. 별 있었을 때 같은 방에 있을 별이 3개. 보자. 좀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알겠지? 왜냐면 혹시 아니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 자신 있어 혹시? 자신 없어. 느낌이 자신 없어요. 수능 있겠다.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학생이 있으니까 안 배운 게 정상이야? 너 나이는 몇 살인지? 학도를 왜 배웠니? 이거 너도 배우잖아. 그냥 내 뒤야. 너 기하구나. 기아라고? 배고픈 거? 다 좋은데 너무 비우는 것처럼 코스를 치지 마.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 보면 그 방금 얘기했던 뭐라고 했지? 팩토리얼, 그지? 팩토리얼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워. 이게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자세한 걸 다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서 하나로 묶는 경우의 수를 NCR이라고 해요. C는 컨비네이션,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선택해서 걔들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이쪽 방에 넣으면 남아있는 거 그대로 그냥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게 정석적인 방법 같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규칙은 다음에 배우세요. 4부터 2개까지 곱하기 나열, 그 다음에 2팩토리얼, 여기 있는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뭐다? 12를 1로 나누니까 6. 정답.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됩니다. 6. 정답. 그지? 6가지가 됩니다. 됐죠?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이쪽 한쪽으로 몰아넣는 경우수는 한 가지. 두 개 나뉘어, 아니, 한 개, 3개로 나눠지는 경우수는 아까 3가지로, 4가지지. 그지? 4가지지. 그 다음에 그 둘 나눠지는 경우수는 6가지 아니야. 그지? 맞지? 파스칼의 삼각형 뭘로 설명을 해도 되겠네요. 뭔지 알지? 파스칼의 삼각형. 그냥 안다며 몰라도 이제 알았잖아. 이게 파스칼 삼각형이야. 이항 정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배웁니다.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이걸 딱 공식화해서 배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a 더하기 b의 n제곱의 각 항의 개수가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야. 1제곱이면 a 개수, b 개수 1, a 더하기 b 제곱이면 a 제곱의 개수 1, ab 제곱, ab 개수는 2, b 제곱의 개수는 1이야. 이건 3차식, 이건 4차식. 방금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4개가 있었죠. 4개가 있는데 이거는 A만 4개, 얘는 A 3개, B 하나, 얘는 A 2, B 2, 얘는 A 하나, B 셋, 얘는 B 4개의 개수들이거든. 이게 요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어느 한쪽으로 다 있는 거는 개수가 1이야. 왼쪽에 있던 A 4승의 개수 1, 오른쪽에 있던 B 4승의 개수 1이야. 근데 한쪽에 3개 있고 한쪽에 1개 있을 때의 개수는 4야. 아까 경우수 얘기했다. 그 다음에 둘 있을 때는
뭐야? 유기. 그지? 이건 경우일수하고 딱 합치되는 얘기예요. 생각을 얘기해봐. 진짜. 왜? 여기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봐. 여기에 막 이렇게 입자들이 있는데 한쪽을 몰아놔도 어떻게 되는 거야? 경우일수가 많은 쪽은 뭐야? 균이랑 퍼지는 쪽. 안 그래? 균이랑 퍼지는 쪽. 결국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이 경우일수가 많은 균이랑 퍼지는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열력 깍지 이법칙이고요. 안 그래? 그걸 뭐 설명할 수 있다. 다만 계산하는 문제는 안 가죠. 아시겠죠?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이 끝난 건 아니고 연구기간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열효율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한 40분, 50분 남을 건데 문제 자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쉬는 시간. 갈게. 시간. 봅시다. 자,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뭘 두셨군요. 여기까지. 볼츠만의 엔트로피 정의 식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 거예요. 요거 연구기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 자, 웬만하면 에너지를 쓰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뭐 휴게소 같은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운동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추 같은 거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니? 아니 말고 그런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운동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다 속임수야. 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직광판이 있다든지 해서 이제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에너지를 계속 투입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건데 연구기간이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이터널리 계속 무한대까지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는 기관 뭐 엔진 뭐 이런 거 기계를 얘기하는 건데 1종과 2종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1종, 2종의 특징과 왜 이게 만들어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지? 첫 번째, 1종. 외부로부터 에너지 안 받고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스크류를 돌려서 물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1종 연구기간. 그치?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 포인트를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있겠지, 그지? 포텐셜 에너지. 이걸 가지고 얘 다 돌리는 거 아니야? 맞지? 이 에너지 가지고 얘 돌아가고 물 올라가잖아, 그지? 맞잖아. 그지? 근데 얘가 물이 올라가려고 하면 물이 다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생각해봐. 물이 떨어지는 에너지와 물이 올라가는 에너지는 동일한 에너지 아니야? 맞지? 근데 얘를 돌리기 위해서 에너지 또 더 필요하다. 수차는 물이 아니잖아. 뭐만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얘는 같아질 수 없는 거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거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장치는 무한정 반복되는 이런 장치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면 높은 곳은 물이 떨어지면서 숫자를 돌린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되면서 돌리면 돌아가는 스크류에 의해서 물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다시 떨어지면 숫자를 돌리는 것을 반복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에너지의 값들을 봤을 때 이게 같아질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니? 그 포인트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제2종 연구기간. 이게 또 소문이 없는데 봐봐. 더운 공기를 넣어서 열이 있잖아. 열은 에너지잖아. 그지? 이 열 가지고 이 더운 공기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서 전력을 공급하고요.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들었지, 공기에는. 그지? 그러니까 시원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일단은 상황은 설정된 거야. 어쨌든 덥다는 건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공기에서 에너지 뽑아내서 쓸 수 있지 않겠냐, 전기 에너지로.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연구기관은. 아시겠죠? 자,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면 여기 더운 공기에서 열 에너지를 얻어서 발전,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시원한 공기를 배출하면 이건 뭐 에어컨도 되면서 전기도 만들어질 거 아니야, 더운 공기 가지고. 근데 그게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 봐봐. 열 에너지를, 이 말이 좀 어렵다. 잘 봐. 열 에너지를 모두 일로 바꾸는 기관이거든. 이게 열 에너지를 모두 일로 바꾸는 기관이거든. 근데 이런 기관은 연력각 제2법칙에 위배돼. 아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니? 위치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근데 열 에너지가 모여서 다시 위치 에너지 될 수는 없다고 했지. 맞지? 마찬가지. 열 에너지가 모여서 다른 의미 있는 에너지로 전환될 수는 없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 기간으로 성립할 수 있어요. 들어가는 열 에너지가 1000원짜리인데 지금 이 개념에서는 전기 에너지, 차가운 공기에서 있는 에너지 이거 합쳐서 1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열 에너지로 다른 어떤 의미 있는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한마디로 무진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는 진행될 수가 없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니? 한번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무진소도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이야. 열 에너지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진소도 높은 수준에서 무진소도가 낮은 수준의 에너지로 그 같은 동급의 에너지라고 해서 같은 양의 에너지라서 전환시킬 수는 없다라고. 알겠지? 완전히 이해는 안 돼도 일단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오케이? 열 에너지는 무진소도가 높다. 근데 낮은 무진소도 낮은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 이런 걸로 똑같이 동급으로 전환시킬 수는 반드시 없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전기나 위치 에너지로 열 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가능해. 이게 엔트로피 법칙. 됐지? 이렇게 딱 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정확해요. 개념 바로 확인했어요. 이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거의 비슷한 거지.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있으면 싹 문 열어주면 쫙 펼쳐져서 이제 열 평형이 도달할 거야. 같은 온도가 될 거라고. 그지? 이게 뭐니?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지, 그지? 오케이. 자, 안에 들어가는 맞지 말. 열은 자연적으로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 쪽으로만 흐른다. 맞지? 순 이동은 그쪽으로 흐르는 거야. 맞지? 뜨거운 물이 차가운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것을 열약간 뭐라고 하니?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제2법칙이 들어가는 법칙. 열이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적인 변화 맞지? 제2법칙에 맞는 변화야. 개의 무질서한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 그지? 증가하는 방향.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쉽지? 이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열 효율 계산하는 문제가 반이 넘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영역에서. 그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따라가면 되고, 맨 마지막에 카르노 기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조금 어려워요. 여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는 몇 번 반복하면서 좀 자기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개념 매우 쉽습니다. 복잡해 보이죠? 봐봐, 이거야. 열 기간에서 에너지 보존됩니다.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제1법칙이야. 맞지? 그러니까 제공한 열이 있으면 그건 뭐니? 하는 일과 나머지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 거지. 맞지? 그거야. Q1은 제공한 에너지를 열량 Q1이라면 일과 남은 열량의 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Q2를 보통 뭐라고 했지? 지금까지? 델타 U. 아니? 그지? 내부 에너지 변화 양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이름 뭐니? 제공한 열량 에너지에서 남아있는 열량 에너지 차이가 해준 일이 되겠지. 이 식의 성립하면 이거 넘기면 됩니다. 별거 아니지?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자, 열기관이 엔진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지? 열기관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높은 열을 제공하는 위치에서 낮은 열로 빠져나가는 위치가 그 사이에 일을 하게 된다.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자동차 바퀴를 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렇게 일하는 걸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식을 어떻게 쓰면 되니? 들어가는 에너지를 Q1,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 열기관에 들어가는 에너지 Q1, 그다음에 하는 일을 W, 그다음에 나오는 그 자동차 그 배기통 보면 손 대면
화상 입습니다. 그것도 열원이야. 그지? 나가는 열 이제 이걸 Q2라고 하면 이식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들어간 게 Q1이면 원이면 W와 Q2의 합이 Q하고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어려운 개념 아니잖아. 그지?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럼 효율이 뭔데? 아까 얘기했잖아. 효율. 효율은 영어로 뭐라고 하게? efficiency라고 합니다. E. 그래서 E라고 표현하고요. 이 효율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내가 투입한 에너지 분의 Q1 분의 해준 일의 효율입니다. 됐나요? 근데 그 W가 뭐라고 써? 아까 이 식이 성립하니까 W는 Q 빼기 Q2지 그지? Q1 빼기 Q2 분모는 Q1이야. 그럼 어떻게 되니? Q1 1 빼기 Q1 분의 Q2가 열 효율이 되는 거지. 보통 이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지? 최고는 혹시 되게 어색하거나 어려운 거 괜찮아? 표정이 약간 어색한 표정이야 지금. 뭐 컨디션 괜찮은 거. 어렵지 않지? 넘어가도 되지? 자 밑으로 내려갈게. 아니 했잖아. 열 효율이 100%인 열기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계속 이상적인 건 없습니다 세상에. 너네의 그 상대자로서 이상형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 절대 없어. 만나보면 꼭 이게 불편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됩니다. 침티네. 인생의 경험입니다. 오케이? 이상적인 건 없어요 세상에. 열효율이 100%인 이상적인 열기가 또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봐봐. 요거도 잘 이해 안 되는 거의 암기하듯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뭐? 서술형입니다. 이걸 써야 돼. 써야 되기 때문에 시험 치기 전에는 기억해야 돼. 봐봐. 열기관이 열을 얻는 고열원이 있다는 것은 고열원이라고 하는 건 고라고 하는 말은 뭐니? 고수도의 고가 아니야. 고수도에도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있잖아. 고와 수도. 맞지? 근데 고열원이 있으면 뭐가 있어? 저열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열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야지 열기관이 성립하는데 고열이 있다는 거는 열을 잃는 저열은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효율이 100%라고 하는 거는 값이 1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고열원이 있다고 하면 이 Q2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빵이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개념은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고열은 있는데 저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뭐가? 100%인 열기관은 고는 있는데 저는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습니다. 열기관에서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정의되는 거죠. 혹시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열 효율에 대한 식이 관계가 나와요. 옆에 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실제 열기관의 열 효율 나와 있지. 다른 페이지에 열기관 열 효율 나와 있지, 그지? 보니까 가솔린 차는 열 효율이 어떻게 돼? 보통 한 20% 정도 내외가 됩니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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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20% 정도 됩니다. 디젤 기간이 좀 높지. 30% 넘지, 그지? 아직은 내가 느끼지 못하겠지만 디젤 차가 연비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1리터 가지고 더 많이 갈 수 있어. 가솔린 차보다. 그게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그 과학적인 교양으로 생명체의 열 효율이 40%가 넘습니다. 오케이?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엔진을 만들고 에너지 전환 장치를 만들어봤자 자연을 이겨낼 수는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전기차 다 안 돼. 다 안 돼. 생명체의 열 효율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나는 확실함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무슨 내용 이제 카르누기. 이게 일종의 마지막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단원의 마지막 개념 카르노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좀 다른 생각합니다. 카르노 사람이 이름이거든. 이 사람 다른 생각. 이상적으로 이제 열 투입을 했는데 100% 일로 바꾸는 기간은 없다라고 인정했어. 근데 어쨌든 그럼 그 상황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기간은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본 거지. 실제로 막 못 만들면 되고
못 만드는데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봐, 설정을 해봅니다. 설정.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프랑스 과학자 밥 1820년대잖아, 이제 다 그때 사람들이야. 오케이? 자, 카르노 기관이라 하면 엔진이라 하면 그 엔진 내부의 순환 과정이 있거든요. 폭발, 부피 커질 때 다시 줄어들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이런 순환 과정인데 이걸 네 가지 단계로 일단 나눈다는 거 알아두세요. 첫 번째 시작은 A입니다. A, B 과정이 있지. 등온 팽창. 기억나? 이 정도는 내가 지금 나하고 공부를 했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알아둬야 돼.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렇게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하면 PB 곡선이야. PB 곡선. 그지? 이거 내가 설명한 적 있지. PB는 nRT라고. 그지? 그리고 이 몰수, 입자수고 이건 상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변하지 않는 값이야. 어떤 기체 덩어리에서는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됐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PB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 PB의 곱은 어떻게 돼?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한마디로. 맞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PB 값이 크겠지. 예를 들어 같은 V 값에서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압력이 크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지점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 그래프 중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건 뭐지? 얘가 되는 거야. P 곱하기 V 값이 제일 크니까. 뭐만 알겠지? 얘가 제일 작으니까 얘가 제일 온도가 낮은 그래프가 되는 거야. 온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되고 이 좌표 축에서 더 멀어질수록 온도는 더 높은 노무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걸 보면 돼.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는 그래프, 요거 있는 그래프 이 두 개가 온도가 일정할 때의 PB 그래프야. 됐죠?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내려올 때는 온도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PB 값이 일정한 곡선을 따라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온도는 안 변한 거야.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뭐는 변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부피가 증가했잖아. 부피 증가하면 기체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일을 한다? 일을 받는다? 부피가 증가하면 일을 한다다. 부피가 감소하면 일을 받는다야. 이것도 모르면 그냥 안 돼요. 알겠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약속이야. 그지? 부피가 증가하면 일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열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 온도는 변하지 않고 일은 하는 과정이에요. A에서 B로 가는 게. 자,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저번 수업 때 배웠던 거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정답. 없다. 왜?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거든. 온도만이 결정할 수 있거든.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내부 에너지가 안 변했다. 내부 에너지가 안 변했다고. 내부 에너지가 안 변했다고. 근데 열은 제공받았어. 그럼 열은 다 뭐가 된 거야? 일이 된 거지. 그지? 아니 제공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일이 변한데 이게 0이라고 온도가 안 변해서 그러면 제공되는 열량은 다 뭐가 됐다? 1로 바뀌었다는 거지. 해주는 1로 바뀌었다고.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요. 뭐만 잘있지? A에서 B 과정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봐봐. 두 번째 과정. 봐봐. B에서 C 과정은 좀 다르지. 이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로 뿅 이렇게 넘어가지. 근데 이 그래프는 더 축에 가까우니까, 기준축에 가까우니까 온도가 낮은 상태가 되는 거야. 됐지? 잘 따라오고 있니? 자,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갔을 때 온도가 낮은 상태가 되면서 부피가 어떻게 돼서 또 증가했지. 부피가 증가했을 때마다 일을 외부에 해줬어. 그지? 해줬는데 온도는 낮아졌어. 그러면 뭐니? 내부 에너지는 줄었어. 오케이? 보통 이런 게 어떤 변화라고 했죠? 저번 수업 때 배웠는데 단열 변화. 그러니까 열을 제공받지도 뺏기지도 않고 이 안에서 이제 일과 에너지의 변화만 있다고 하면 일을 해주면 당연히 에너지는 줄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일을 해주면 당연히 에너지는 줄어야지. 왜? 공급되는 열량이 0이니까 이게 0보다 큰 값이면 이거는 0보다 작은 값이 돼야지. 안 그래? 일을 해주면 당연히 에너지를 줄여야지. 온도가 낮아져. 단열 변화에서는 일을 해주면 그 전체 기체의 온도는 낮아진다는 걸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지? 두 번째 과정은 그러니까 열량의 공급은 없어요 지금. 됐니? 집중해줘.
열량의 공급 없이 일을 해주고 내부 에너지가 줄어드는 단열 과정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렇게 요만큼 부피가 줄어. 그러니까 일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온도 변화 있다 없다? 이 그래프 위에 있잖아. PV 그래프. 위에 있으면 온도 변화 없는 거야. 됐지? 이런 과정 이후에 다시 좀 더 수축하면서 다시 이쪽 그래프로 오프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온도 변화가 있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 그거 아니? 피스톤 딱 막이 맞고 꽉 누르면 여기 따뜻해진다. 압축하면 따뜻해져. 온도 올라가요.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피스톤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봐요. 알겠지? 그 변화가 뭐냐면 이거야. 단열 변화로서 부피가 줄어들 때는 그 내부 공기의 입자의 열 에너지 또는 이제 온도는 증가해요. 됐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요걸 이제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첫 번째 A에서 표정이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를 이렇게 눈으로 쏘고 있는 표정이에요. 시험 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거든. 알고 많이 맞추면 재밌게 돼. 맞아. A에서 B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등온 팽창이라고 합니다. 온도를 안 변하고 팽창하면서 일을 해주는 거지. 내부 에너지 안 변합니다. 온도 안 변하니까. 두 번째 단계 B에서 C는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공급받거나 뺏기는 거 없이 일을 해주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온도 떨어져요. 세 번째 단계 C에서 D로는 하나의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궤적 변하는 거니까 온도는 안 변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요만큼 일을 받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갈 때는 단열 압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줄어드니까 일을 받는 거고요. 그치? 일을 받는 거고 그만큼 받은 만큼 뭐가 되는 거야? 내부 에너지 증가. 됐니? 계속 Q는 U 더하기 W. 계속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써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물어볼게. 그러면 이 카르노 기간이 있는데 이상적인 열 기간이 있는데 이 실제로 이게 구동이 가능하다고 하잖아. 그러면 한 사이클을 이렇게 돌아오면 얼만큼 일을 해준 거야, 여러분?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분명히 다 저번에 있었을 거예요. 이런 등압 과정, 등적 과정에서 이제 PB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준 일은 뭐지? 이렇게 갈 때 이거 하고 이렇게 반대로 올 때 이거를 빼서 요 내부의 면적이 해준 일이라고 했지요. 내가 뭘 보고 있냐면 복습을 했거나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지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결국 안 푼 것 같은데 했지요. 그지? 알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를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걸 모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좀 어려워. 알겠지? 이게 딱 기초적인 걸 알고 있으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 내부의 내부 면적이 뭐다? 이 기간이 한 사이클에 해주는 일이다. 외부에 해주는 일이다. 같은 개념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론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지금 다른 새로운 어떤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 카르노 기간을 한번 쭉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요게 순환 특징에 보면 방금 내가 설명한 게 좀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찬찬히 뜯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요거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맞추자고. 요거. 오케이? 그러면 카르노 기간에서의 열 효율, 이상적인 효율이 100%는 아니야. 100%는 아예 없고 이상적인 열 효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것도 잘 봐야 돼. 쌤이 그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가면서 대학교에서 대학 물리를 꽤 오랫동안 공부하고 치의학 전문대학 할 때도 물리를 계속 공부했거든. 정말 난 물리가 편하고 쉬웠거든. 재밌고 안 틀린 거.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진짜로 잘 봐야 돼. 알겠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절대온도 T1이 고열원이 있다. 그리고 절대온도 T2인 저열원 사이에 작동한 카르노 기간이 있다고 하자. 열 효율은
아까 연료율 뭐라고 우리가 정했어? 열량으로 정했어. 맞지? 들어가는 열량이 Q1이고 나가는 열량이 Q2고 그러면 해준 일이 W다 라고 하면 어떻게? 이 효율은 1 빼기 Q1분의 Q2라고 아까 정의했잖아. 맞지? 됐지? 그치? 근데 지금 카르노 기간에서 열량으로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이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로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니? 이렇게 똑같은 방법이야. 그냥 1 빼기 Q1분의 Q2, 1 빼기 T1분의 T2 같은 방법이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조심해야 돼. 같은 값이 아니야. 같은 값이 아니야. 이제 Q1, Q2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내가 넣어준 열량과 내가 그 저열에서 확인하는 나오는 열량을 얘기하는 거야. 현실판이야. 그 T1, T2는 뭐냐면 이상적인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도 저 온도 이상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같아진다고 하면 이건 노벨상 받아야 돼. 이가 같아진다고 하면 노벨상. 오케이? 자, 볼게요. 읽어볼게요. 카르노 기간은 어쨌든 고정된 두 온도 사이에 동작하는 열기관 중에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상적인 기간이야. 100%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됐죠? 100% 아닙니다. 카르노 기간. 오케이. 좀 이따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힌트를 줄게. 그다음에 카르노 기간 열 효율은 작동 물질에 관계없이 두 열의 온도만으로 결정된대. 이상적인 어떤 온도 값을 설정해 놓은 거야. 카르노가. 됐지? 온도만 결정된다고. 실제 기간 열기간 열 효율은 보면 봐봐. 이거 보일지 모르겠다. 마찰 등 비가역적 변화 때문에 손실돼서 카르노 기간보다 열 효율 값이 작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다고 하자. 여기에 고열원 온도 T1, 저열원 온도 T2야. 그지? 이어서 이제 이 중간 사이에서 이 기관이 일을 해. W라는 일이 나가요. 근데 이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 과정에서 다른 열 손실이 없어요. 다른 열 손실이 없이 그대로 이제 W라는 일이 나가고 남아있는 열은 여기 다 가야 되는 거야. 저열은. 알겠니? 저열은 다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야. 왜? 그럼 이 중간에 엔진이 떠오르면 엔진이 앉아도 안 뜨고 뜨거우면서 이렇게 열이 나가면 안 된다고. 카르노 기간은 매우 차가운 엔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냉정한 엔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쪽 온도와 이쪽 온도만 있어야 되는 거야. 중간 과정에서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없어야 돼. 열 에너지 없어야지 이게 성립하는 거야. 뭐가 성립한다고? 이게 성립하는 거야. 온도로만 결정하는 값이 성립하는 거야. 근데 우리 현실판에서는 그럴 수 있니? 없지. 중간에서 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 실제로 우리가 측정한 들어가는 열량과 나가는 열량 측정했을 때의 값은 같아지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지. 혼자서 공부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요거는 실제의 효율이고 요거는 이상적인 효율인데 항상 얘보다 얘는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데 같은 거 만들어 보라고.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데 거의 가까이 만들었다고는 해도 아예 항상 같아지는 기관은 만들 수 없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는 거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어떤 조건을 줘. 그 공급하는 열량, 뭐 또는 하는 일, 또는 그 방출되는 열량하고 온도 뭐 이런 걸 주고 이상적인 상태와 현실 상태의 열 효율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 구분할 수 있어요. 열량으로 계산하는 게 현실판, 온도로 계산하는 게 이상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요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거는 방금 얘기했던 거 복습입니다. 복습. 카르노 기간이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복습 내용이라서 한번 복습할 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조금만 보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문제 자료 준비한 거 주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지? 집중력이 살아있지? 보자고. 어떤 문제인지 해보면 계산을 하는 거야. 이제 진짜 쉬운 계산이야. 응?
중학교 1학년들 이거 할 수 있어. 해야지. 열기관이 있어. 순환 과정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해. 한 1회 순환이라고 해. 됐죠? 됐나요? 한 순환 과정이 있고 보호요란에서 공급받은 열량이 8천이야. 8천을 받았어. 안 보이겠지? 8천을 받았어. 8천 줄이야. 에너지 단위지. 저열원에서 6천 줄이 나간대. 그럼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어때? 2천 줄, 나머지 2천 줄만큼 일을 해야지. 안 그래? 그러면 열기가 한 일은 2천 줄이 되고요. 효율은 어떻게 한다고? 아까 효율 정의가 들어간 것 중에서 한 일, 이게 정의였어. 맞지? 그러니까 8분의 2니까 0.25가 답이 되겠죠. 그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값을 몰라서 여기서 이걸 빼거나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그냥 빼는 게 더 맞겠지, 그지? 공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넘어갈게요. 한번 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스스로 도움 없이 한번 해보세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고열원의 온도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온도로 나왔습니다. 427도씨입니다. 저열원은 77도씨입니다. 온도로 표현했고요. 이 열기관의 최대 효율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야? 카르노 기관으로 봤을 때 이 효율은 이 뜻이야. 최대 효율. 가장 이상적인 거야. 카르노. 됐니? 그럼 온도가 나왔으니까 온도로 표시하면 되잖아. 아까 뭐라고 했지? 이 C라고 합니다. 카르노 이니셜 C야 C. 이 C라고 하는데 이거 1 빼기 T1분의 T2 기억나? 그지? 그럼 이게 대입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1 빼기 얼마? 분모 얼마? 얘기해줘. 427. 대입하면 망하는 거야. 700. 정답. 절대 온도에 우리 이제 아기들 아니라고. 어른이라 어른은 뭐 쓴다? 배운 어른은 절대 온도 쓴다. 그지? 이게 절대 온도야. 그래서 항상 섭씨 온도에 뭘 더한다? 273을 더해줘야지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면 700 77에 273 더하면 빨리! 정답 350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0.5지? 이렇게 0.5. 그래서 이 최대 효율은 0.5가 된다. 5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내 나름 내신 실력법 문제도 좀 같이 볼게요. 오늘은 볼게. 시작. 제2 법칙이 뭔지 알지? 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유식하게 보이는 방법이야. 됐지? 엔트로피 법칙. 자, 최대한 내용을 옳은 것만은 이라고 했어. 이 문제 어렵습니다. 세연아, 너가 한번 맞춰볼까? 해보자. 기억봐. 열은 자연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가 제2 법칙의 설명에 만족하니? 그지? 맞지? 그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야. 오케이? 맞습니다. 이건 어때? 자연적인 변화는 무질서. 딱 그 말이잖아. 맞지? 이해 맞지? 자, D급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변화에서도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거 뭐지? 열역학 제 1법칙이야. 이런 거 캐치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아, 있지? 이건 열역학 제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 했니? 이 법칙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쓰니까 틀려야 돼. 그러니까 0법칙도 설명한다면 0과 1과 2를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 1법칙, 2법칙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방법들이 있어. 이쪽에도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섞어서 문제로 내면 되게 많이 틀리는 거지. 너만 알겠지? 이게 딱딱 자연계열의 그 전공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분석, 분류, 통합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너만 알겠지? 그런 거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이거 안 보이네. 이거도 되게 철학적인 문제야. 근데 자주 나오는 문제야. 잘 봐. 얼음 담긴 컵에 물을 부었을 때 얼음이 녹는데, 맞지? 이건 뭐지? 아마도 물이 고온이고 얼음이 저온이잖아. 그러니까 물에서 얼음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해서 이게 녹는 거 아닐까? 이거 엔트로피 법칙 맞지? 일단 요 정도까지 이해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얼음에서 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 어때?
아니지. 물이 더 높은 온도잖아.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니까 틀렸지. 익숙해지면 이거 쉽거든. 근데 처음에 맞닥뜨리면 하나하나가 위기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자, 이해 볼게요. 열역학 제1법칙이 성립하지 성립하지 않는 현상은 없으니까 법칙이 나가잖아. 뭔 말인지 알지? 이런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틀렸다고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열 효율이 100%의 열기관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야?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면 고열원과 저열원이요 라고 한 것 같은데 그 고열원과 저열원의 상대 비교를 해보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고열원이 있다, 그지? 저열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야 이제 100%라는 게 있잖아. 근데 고열원이라는 의미가 이미 저열원은 전제하고 말하는 표현이야. 고열원만 있으면 이건 고열원 아니야. 그냥 열원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이 말 자체 정의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마 그 이해하고 말한 거 맞지? 아닌데 그거 끄덕거리는 거 아니지? 맞지? 오케이. 맞아. 그래서 이건 그 말이죠. 얼음에서 얼음이 녹는다는 거는 고와 저가 있다는 거야. 안 그래? 맞잖아. 물과 얼음이 고열원과 저열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100%의 열기가 없다는 걸 설명하는 현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됐나요? 여기 체크해두세요. 다시 생각해보고 또 궁금한 게 간단하게 다시 내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하세요. 자, 그 다음 3번. 야, 아까 나왔지, 그지? 여러분 내신 기출에도 꽤 많이 있더라고. 자,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멈추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설명 옳은 건 비가역적입니까? 이 가역적이면 어떻게 돼야 돼? 왔다 갔다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해야지 가역적이지. 오케이? 그런 일은 없으니까 비가역적은 맞죠. 아, 가역변화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리학적인 가역변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된다요? 그 다음 이은 개의 무진서도가 감소하는 현상입니까?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 제2법칙에 위배되지 그러면, 그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진서도가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어떻게 증가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퍼져가면서 무진서도가 증가한다고 얘기합니다. 됐니? 아, 이게 왔다 갔다 멈춘다 무슨 열이 나올까 생각되지만 실제로 물리학적으로는 열이 전달된 겁니다. 주변으로. 그 다음 열역학 제1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현상이 어디 있냐고. 에너지 보존.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뭐가 된 거야? 열 에너지가 된 거야. 열 에너지가. 그치?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언제든. 됐나요? 답은 1번입니다. 할만하지? 넘어갈게. 할만하지? 자, 볼게요. 4번. 부엌에서 집안 전체로 퍼져나간 냄새는 저절로 다시 부엌으로 되돌아가 쳐야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물체는 정지하지만 저절로 다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다 뭐니? 아까 이거하고 결국 같은 현상이야. 다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역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계속 익숙해질 겁니다. 반복하면. 됐죠? 결국은 엔트로피 법칙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것도 열역학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엔트로피 법칙 얘기하는 거. 열기가 요즘은 100% 될 수 없다? 엔트로피 법칙이야 이거. 지금 배웠잖아.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인데 거기서 배웠잖아. 맞지? 딱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해도 여기에 포함되는 카테고리의 표현이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됐죠? 열 에너지를 모두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없다. 그거 이게 에너지 파라.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쫙 모아서 유용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빨리 쏠 수는 없다고 절대. 알겠지? 열 에너지는 거지 에너지. 열 에너지를 한번 나가면 안녕 사요나라 끝이야. 이제 다시 못 모아. 알겠지? 한마디로 쓰레기로 다 방출되는 게 열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모아서 되게 고급스러운 뭐 화장품이 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됐죠? 그다음 여름에 뜨거운 아까 제2종 연기관 맞지? 제2종 연기기관 있습니까? 없어요. 맞지?
없죠?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1종도 없고요. 2종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질문 있으면 좀 이따 해. 내가 한 30분 정도 여유 시간 있을 거야. 내가 문제 주고 개개별로 좀 확인을 할 거거든요. 자, 그 다음 5번. 한 3문제 정도만 더 풀어볼게요. 그러고 이제 쉬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5번. 색깔 다른 거 빨간색, 파란색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 섞여. 이게 확산 현상이야. 냄새가 이쪽으로 이제 확산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죠. 이에 대한 설명 오는 것만 가와 나의 경우수는 같다. 볼츠만 아저씨 생각하면 돼. 볼츠만 아저씨. S 엔트로피는 뭐라고 했죠?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 했지? S가 KB LN 자연 로그 W 그지? W는 경우의 수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 케이스의 수 됐죠?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수 당연히 이쪽이 더 많지 높지 이게 잘 이해 안 된다고 혼자 보면 그래서 내가 아까 예시를 든 거야. 서로 색깔이 다른 별 가지고 예시를 들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의 수가 더 많잖아. 한쪽으로 몰리는 거구나. 한마디로 어떤 특정 시각에 한쪽에 몰려있을 확률보다 퍼져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확률이 뭔데? 어떤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눈 게 확률이야. 100개의 케이스 중에 6번의 케이스가 있다면 6%의 확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작으면서 그렇게 돼 있을 확률이 낮다라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확률보다는 이 확률이 매우 높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다 하기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동전을 던지는데 5번 던져서 앞면이 5번 다 나올 수는 있지. 그 확률이 얼마입니까? 32분의 1이지. 2의 5제곱분의 1. 한 번 독립시행마다 2분의 1 확률로 앞면이 나오니까 2분의 1의 5제곱이지. 그치?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5만 번 했는데 5만 번 앞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이쪽에 옥상에서 잠깐 보자. 그 8층 구름다리에서 잠깐 보자. 이때 말이 안 되지. 5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이 브라질하고 축구를 해서 5만 번 경기에서 5만 번 다 이길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때 5만 번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축구를 안 볼 거야. 재미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 수학에서 뭘로 배워?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배웁니다. 극한, 수렴 이 개념으로 배웁니다. 없으면 그거 증명할 수 있잖아, 그지? 수렴값은 증명이 됩니다. 무질서한 정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 맞지? 이게 무질서한 거지. 이 방향으로 진행되니까 이게 무질서한 거야. 이해 안 되면 나한테 물어봐야 돼. 무질서한 정도에 대해서. 풀어서 시세에서 가에 대해서는 나에서 가의 상태로 스스로 변한다. 땡! 맞지? 맞지? 그래서 이음만. 자, 내가 약속한 문제 중에 2문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쉽거든? 넘어가. 쉽거든? 넘어가. 요거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볼게요. 2문제밖에 안 남았어. 2분밖에 안 걸려. 집중. 자, 327도의 오열. 똑같잖아, 아까하고. 아, 다르네. 아까 427도 있지. 고열원에서 봐봐. 도시는 이렇게 온도도 주고 공급한 열량도 줬어. 에너지도 줬다. 5,000줄. 그리고 공급받아서 1,000줄의 일을 할 때를 하고 열을 방출했어. 27도씨의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했대. 온도는 양쪽. 그지? 고열원과 저열원 다 줬고요. 공급한 열량은 줬지만 뭐는 안 줬어? 나오는 열량은 안 줬지, 이제 일을 해주는 열량만 줬지. 자,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기간과 현실적 기간의 비교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뭐 바꿔야 된다고?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섭씨 온도를 뭘로 바꿔? 절대 온도로 바꾼다. 273을 더하면 600이죠. 600켈빈 얘는 273 더하면
300Kelvin 맞습니까? 됐죠? 카르는 기간으로 봤을 때 효율은 뭡니까? 이 C는 1 빼기 이거 뭐 600분의 300이니까 0.5 맞지? 현실적인 기간으로 보면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저 열원에서 나오는 열량 몰라도 돼. 왜? 공급하는 것 중에 해준 일이니까 실제 효율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E는 5,000분의 1000이 되니까 0.2 끝. 문제 풀었잖아. 별거 아니죠. 0.2, 0.5가 돼야 되니까 답은 이거지. 할 수 있겠지? 자, 넘어갈게요. 지금 당장 풀어주는 문제는 마지막 문제. 카르노 기간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생각 좀 하자. 알지? 그냥 생각 좀 해보자. 번뜩인 아이들을 한번 만들어봐. 절대 온도가 각각 빠바바빠빠빠 요거 PV 그래프인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온도가 T인 조건에서 그래프. 요거는 PV 그래프인데 온도가 T 조건에서 그래프야. 됐지?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 더 가까이 붙지. 그지? XY축에 더 가까이 붙지, 그지?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아까. 자, 이 상태야. 이 T와 T의 고열과 저열 사이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카르노. 됐나요? 다시. 이거 뭐니?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됐나? 오케이? 네 가지 단계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카르노 기간에. 이 상태고 요 안에 있는 면적만큼이 한 번 사이클에 바깥에 외부에 해준 일의 양이야. 이 상태야. 오케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꼽은 것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언제일까를 생각해야 돼.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내 설명을 잘 들어봐. A에서 B로 갈 때는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 근데 A에서 B로 바뀔 때 뭐가 부피가 증가했잖아, 그지? 그지? 왜 부피가 증가하면 외부로 일을 해준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와 해준 일이 합이 제공되는 그 열량인데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지, 온도 변화가 없어서. 근데 일을 해줬다고 하니까 분명히 열량 넣어줬어야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일을 해준 만큼 열량 넣었어야지만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A, B의 과정은 뭐다? 열을 그 기관이 흡수하는 그 기관이 열량을 공급하는 과정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D에서 A가 아니고 A에서 B 과정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열을 넣어주는 과정은 이 과정이 돼야 된다고. 뭐만 생각하라고? Q는 U 더하기 W인데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U는 변화가 없어요. 됐지? 근데 W가 플러스잖아. 그럼 Q도 플러스야지. 그러니까 열량을 줬다고. 끝. 됐나요? 틀렸고요. 그래서 니은 외부에서 일을 하는 과정은 뭐지? 아까 뭐랬어? 우와!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야. 일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과정,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일을 하는 과정이고, 그지? 한결아. C에서 D로 가는 과정 부피 줄지. D에서 A도 부피 조금 줄었지. 그지? 근데 이거는 일을 받는 과정이야. 외부에서 일을 받는 과정이야. 오케이? 일을 하는 과정은 A에서 B, B에서 C입니다. 그러니까 A, B, B, C 과정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디귿을 해결할 수 있으면 오케이. 곡선 AB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W이면 한 순환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W다.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르겠네. 카로리 기간 열량이네. 열량.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카로리 기간이잖아 이거. 이거 다 잘 짜여진 각분들 움직이는 거야. 버벅이는 거 아니야? 카로리 기간이잖아. 열량 얘기하고 있잖아. 온도도 있네. 아까 문제가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 숨겨놓은 거야 이걸. 아까 문제가 똑같은 거야. 온도, 열량, 뭐 해주는 이렇게 있었잖아. 그리고 눈에 보기 쉽지, 그지?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온도 다 나와 있어. 처음에 시작할 때 2T고
저요론이 T라고 나와 있잖아. 고요론이 T, 저요론 T야. 그러면 카르노 기간 열 효율은 이 C는 어떻게 돼? 1 빼기 뭐니? 2T 분의 T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 얼마인데? 이거 0.5잖아. 근데 이게 카르노 기간이라며. 카르노 기간이면 열량으로도 이거 같은 값이 나와야지 카르노 기간이지. 이상적인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니? E하고 같아. 1 빼기 Q1 분의 Q2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카르노 기간이야. 그게 안 되면 현실 기간이야. 현실. 됐니? 근데 우리 열량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둘러싼 부분의 넓이, 그게 해준 1이잖아. 해준 1이잖아. 그리고 그럼 한 순환 가중에 흡수한 열량은 뭐니? 고요론에서 흡수하고 저요론을 방출하는 거 아니야? 현실을 이해하라고. 그지? 흡수한 열량이 EW, 이 Q1이 EW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해준 일이 면적이잖아. 해준 일이 W라고 하면 EW 열량 들어갔고 해준 일이 W라고 나오는 거 얼마인데? W잖아. 부기합하면 EW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W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표현이 잘 안 보인다. 그지?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같은 건 맞네. 그지?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거야.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어. 아시겠죠? 요거 좀 새겨서 두세 번 반복해서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7분 정도 쉬고 문제 자료 좀 나눠드릴게요. 내가 성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는 문제 자료에 답이 없다. 나하고 같이 확인하자. 너무 부담 가지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 알겠지? 시했어? 잠깐 쉬어. 질문? 그냥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 디귿 말하는 거야? 디귿? 지금 이건 뭐냐면 뜨거운 공기는 이게 외부 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지. 열 에너지로 전기라고 하는 유용한 이은 열 에너지를 모두 역학적으로 전환할 수 없다. 이거 맞는 거야. 전환할 수 없어. 왜 근데 열 에너지라고 모두 역학적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 내가 썼다고 열 에너지 모두 역학적으로 전환할 수 다시 설명하면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멈춰 있다가도 열 에너지로 멈추고 그런 얘기를 한번 정도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게 맞지. 수정. 이게 그 여러 가지 인격책에 나오던 합력 변화 이런 걸 합쳐서 타는 기간 한 사이클이 엔진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엔진이 있으면 연료가 연료 스파크를 폭발 열 에너지가 열에너지 만드는 폭발력으로 생산. 그다음에 폭발력 생산할 수 없으면 반사를 좀더 생산하고. 첫 번째 폭발력으로 에너지 폭발력 생산이 있는 거야. 그 팽창하다 보니까 너도 달리다 갑자기 딱 이쪽에 없잖아. 달리다 공출력은 조금 더 가잖아. 그럼 그렇지 않냐. 그랬다가는 이게 예를 들어서 피스톤도 내가 억지로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 다시 들어가잖아. 이것도 결국 이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이게 지금 사실은 제일 문제라고 보여요. 다시 그 온도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맞네. 좀 어렵긴 한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단열 압축을 하게 된다면 다시 같은 지점으로 갈 수 있다면 가는 기간을 만들 수 있어요. 억지로 다시 에너지를 줘서 그래. 이건 자연상 계속 그렇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만큼씩 떨어져서 보여. 네, 같은 자리 오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오케이? 예? 할만하지? 기억 못할까요? 얘라고 대답해줘. 기억 못하는 각도 조절 못하는 아 잠깐만 이거 멈추지 않고.